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8장. 과연 콩 심은데 콩이 날까? 소어는 점점 커갔다. 소어와 가장 친한 사람은 두백부, 소백부, 아저씨, 이 아저씨, 만 아저씨, 그리고 한 명의 아가씨, 아니, 도고모이다. 소어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커갔다. 그는 이 사람들 집을 한 달씩 돌아다니며 지냈다. 1월은 두백부, 2월은 소백부, 3월은 음숙부. 두백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규칙이 엄했다. 팔이 끊어진 두백부의 얼굴에서는 종래 웃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술을 익히다가도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리거나 틀리면 얻어맞아야 했다. 소어는 그 집에 있는 동안 내내 엉덩이가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웬만큼 얻어맞고는 표시도 나지 않았다. 소어는 소백부와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아니, 여하간 가장 많이 웃었다. 이분 소백부는 항상 웃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도 따라 웃게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엉덩이가 퉁퉁 부어오르도록 얻어맞을 때도 꼭 웃어야 하는 점이다. 소어는 음숙부와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무섭다. 이분 음숙부의 몸은 6, 7월에도 한기가 돌아 그의 옆에 있으면 추위를 느꼈다. 소어는 소백부와 한 달간 있으면 너무 웃어서 뺨이 아플 정도이고 음숙부와 같이 있을 땐 표정이 석상같이 굳어버렸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음숙부를 보면 웃음이 나오지를 않았다. 소어는 이 숙부와 같이 있을 때 가장 괴롭다. 이분 이 아저씨는 그의 몸에서 킁킁 냄새만 맡고 있으니 지겨울 정도이다. 소어하는도 고모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헷갈린다. 이분도 고모는 돌연 남자가 되었다가 돌연 여자로 변하기에 그는 이도 고모가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 특이한 것은 만숙부와 같이 있는 것이다. 만숙부는 비록 웃음을 짓는 일은 없어도 두백부보다는 화기가 있다. 말을 붙이기에도 그렇게 거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분 만숙부는 자꾸 소어아에게 수백 가지 약을 먹인다. 그리고 소어아를 약물에 하루 종일 담가놓기도 한다. 이건 견디기가 어렵다. 만숙부의 집에는 약단지 숙부도 있다. 이분 약단지 숙부님은 나무 인형처럼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약만 계속 먹는다. 그는 약을 소어아보다 10배 이상이나 먹는다. 소어아는 약이 매우 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동정했다. 이분 약단지 숙부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종래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눈도 뜨지를 않는다. 그 밖에 많은 숙부와 백부가 있는데 그중 한 아저씨는 흙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다. 소어아는 그를 매우 좋아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소어아는 사방으로 그를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딜 갔나 물어보기도 했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도고모에게 물어보니 도고모는 이 숙부의 배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숙부의 뱃속에 있어. 사람이 이 숙부의 뱃속에 있다니 소어아는 이해하지를 못했다. 사실 이 숙부도 한 번 없어지고 말았다. 그날 이 숙부는 큰 소리를 질렀다. 난 숨이 막혀. 난 견디지 못하겠어. 그리고 그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반달이 지난 후 그는 곡외에서 돌아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도고모는 오히려 그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했다. 여기서 나가지 말랬더니 말을 듣지 않고. 곡 속에 있으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누구도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소어아가 5살도 안 된 어느 날 2살은 그를 낯선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엔 개가 한 마리 있었다. 2살은 그에게 칼을 주었다. 소어아는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다. 칼? 무엇에 쓰는 거야? 살인용이지. 개를 죽일 수도 있어. 반찬을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식칼이 아니야. 난 이 칼이 필요 없으니 식칼을 줘요. 잔소리하지 말고 이 개를 빨리 죽여라. 개가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주지 왜 죽이려는 거죠?
2살이 노하여 말했다. 죽이라면 죽이지 말이 많구나. 소아는 훌쩍였다. 난 싫어. 못하겠느냐? 좋아. 돌연 방을 나와서는 찰칵하면서 문을 잠가버렸다. 소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두백부, 날 내보내줘. 난 나갈래요. 걔를 죽여야 나갈 수 있어. 난 죽이지 못해요. 난 이기지 못해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놈이 너를 죽이도록 기다려야지. 소아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도 눈이 부어도 목소리가 터져도 그를 상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살은 가버린 것 같았다. 얼마가 지나자 소아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소아는 그 개를 바라보았다. 그 개도 소아를 쳐다보았다. 이 개는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그 인상이 매우 흉해서 소아는 저절로 무서워졌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한참 후 그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자 그 개도 캥캥 짖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밥을 먹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혹시 이 개도 배가 고픈 것이 아닐까? 소아가 말했다. 작은 개야, 짖지 마라. 나도 굶었어. 그 개는 더욱 무섭게 짖으면서 시뻘건 혀를 소아에게 내밀었다. 소아는 무서워서 칼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작은 개야, 난 배가 고프긴 하지만 널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 너도 날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개는 컹 하고 짖더니 달려들었다. 소아는 다시 큰 소리쳤다. 나의 고기는 맛이 없다. 맛이 없다. 2살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차 한 잔 마신 시간이 지나자 2살은 서서히 문을 열었다. 소아는 손에 칼을 움켜쥐고 땅을 개처럼 기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개도 피투성이었다. 다만 그는 살아있고 개는 이미 죽어 있었다. 2살은 그를 안아 일으키며 물었다. 너는 몇 번이나 찔렀느냐? 10번, 20번 난 모르겠어. 넌 본래 개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잖아. 하지만 그가 나를 먹으려고 하니 난 다만. 바로 그거야. 내가 개를 죽이지 않으면 개는 너를 먹으려 한다. 이 도리를 이제 알겠지?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응. 내가 만약에 선수를 쳤다면 이렇게 부상당하지는 않았을 거야. 꼭 먼저 손을 써야 했는데 왜 기다린 거지? 너는 개보다 못해. 다음에는 알겠어요. 알면 됐어. 그러나 기억해두어야 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개와 같으니 내가 남들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해. 그래야 안전한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방금 개를 죽인 기분을 나에게 말해봐라. 잘 모르겠어요. 너는 이 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2살은 그를 흐뭇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올랐다. 소아는 만춘류에게 반달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야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본래 몇 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번 일로 몸에 또 상처가 생겼다. 며칠 후 2살은 다시 그를 그 방에 가두었는데 이번에도 한 마리의 개가 있었다. 지난번과 다른 것은 개가 더 컸다는 사실이다. 2살이 말했다. 그 칼은 여전히 갖고 있겠지? 소아는 겁에 질려오직 고개만을 끄덕였다. 그는 안색이 새하얗게 변해서 말도 하지 못했다. 2살이 눈치를 살펴가며 말했다. 좋아. 이 개를 죽여라. 그러나 이 개는 너무너무 커요. 무서우냐? 무서워요. 병신 같으니라고. 돌연 몸을 돌려나가더니 문을 잠가버렸다. 한참 후 방 안에서 돌연 개가 무섭게 짖더니 이내 소리가 사라졌다. 2살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개는 죽었고 소아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번에도 그는 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비록 눈에 눈물은 고여 있어도 입술을 깨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또 개를 죽였어요. 17칼에. 두려우냐? 지금은 개가 죽었으니 물론 두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전엔
넌 두렵든 그렇지 않든 간에 빨리 손을 써서 그 개를 죽여야 했어. 그 개는 내가 두려워하든 아니든 간에 널 먹어버릴 테니까. 이런 간단한 도리도 모른단 말이냐? 알겠어요. 다칠까봐 겁이 났냐? 네. 그래서 손을 못 쓴 거예요. 죽어 시체가 되면 두려워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호와는 주먹을 불끈 쥐며 힘차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소호와를 바라보는 두 살의 입가엔 또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이번엔 소호와의 상처가 빨리 쾌유되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자 두 살은 다시 그를 방 속에 가두었고 그 속에 개도 더욱 크고 사나운 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소호와의 상처는 갈수록 가벼워졌고 더욱 빨리 쾌유되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째였다. 두 살이 문을 열었다. 두 살이 방 속에 넣은 것은 개가 아니었다. 이번엔 작은 늑대였다. 그래서 소호와는 다시 눕게 되었고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만 했다. 어느 날 하파바가 왔는데 소호와는 웃고 싶었으나 웃음이 나오지를 않았다. 소백부 화내지 말아요. 무슨 화를 낸단 말이냐? 난 정말 웃고 싶지만 다만 웃게 되면 온몸이 아파서 웃지를 못해요. 하파바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병신 녀석. 말해두지만 내가 항상 좋아서 웃는 줄 아니? 난 아플수록 더 웃지. 소호와는 눈을 깜빡이면서 물었다. 뭐요? 웃음은 좋은 약이기도 하고 좋은 무기야. 웃음이 가장 좋은 무기야. 난 이보다 좋은 무기를 본 적이 없어. 무기, 웃음도 늑대를 죽일 수 있나요? 늑대를 죽일 수 있을 뿐더러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소호와는 잠시 생각을 한 후 말했다. 난 모르겠어요. 넌 왜 번번이 부상을 입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러나 이미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왜 단칼에 죽이지를 못하지? 그건 나의 무술이. 그건 너의 무술 때문이 아니야. 너는 웃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 개도 늑대들도 말을 하지는 못해. 그러나 눈치는 있어. 내가 방을 들어설 때 내 딱딱한 표정을 보고는 너를 경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록 선수를 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소호와는 그제야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았어요. 그러니 다음에 방에 들어설 때는 개든지 늑대든지 심지어는 호랑이도 무방해. 너의 얼굴에 웃음을 띄어야 나쁜 뜻이 없는 줄 안다고. 내가 몰래 한 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았어. 너를 경계하지 않고 너를 친구로 취급한다면 단칼에 죽일 수가 있어. 이 도리는 간단하지만 가장 실용적이야. 그럼 앞으로는 다치지도 않겠네요? 그렇지. 개든 늑대든 사람이든 절대로 그에게 악의가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아. 쉬지 않고 웃기만 하면 칼이 그 몸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건 영웅이 아니야. 병신.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무슨 수단을 쓰든 그를 죽여야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야 똑똑한 애지. 하파바의 독특한 웃음소리가 언제까지 사라질 줄 몰랐다. 소호와는 과연 다시는 다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5마리의 개와 4마리의 늑대를 죽였고 2마리의 살쾡이와 1마리의 작은 호랑이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몸의 상처는 합해서 20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살이었다. 그 한 해 동안 악인곡에는 4사람의 식구가 늘었다. 그러나 소호와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었다. 자기가 그들보다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는 도교교에게 물어보았다. 도고모, 남들은 고모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도교교는 작은 소호와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든 그 사람 말 한번 잘했다. 고모는 이상한 물건들이 많죠?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만약에 고모를 위해 사용한다면 나한테도 좀 줄 수 있어요? 뭘 하려고? 내가 보기엔 이 숙부가 고모를 괴롭히는데 고모는 아무런 수도 없으니. 도교교가 웃음 띤 얼굴로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사람을 대항할 방법이라도 있느냐?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무슨 방법인데? 고모는 약만 주면 돼요. 그런 약은 만 아저씨에겐 없고 고모는 필시 있을 거야. 너 이 자식, 나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좋아, 무슨 약이냐? 말해봐라. 냄새나는 약 고약할수록 좋아. 도교교는 잠시 넋을 잃고 그를 한참 바라본 후 돌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 같으니 남들은 속여도 나를 속이지는 못해. 이대추가 냄새 맡는 것이 싫으니까 그 냄새를 맡게 하려고 날 끌어들여 이대추의 방패막이로 만들고 또한 나에겐 잘 보이고 일거양득이네. 소어와의 안색이 변하면서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도 고모는 과연 영리해. 너도 나쁜 편은 아니야. 그러나 나는 고모와 비하면. 소어야,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내가 내 나이가 되면 굉장할 거야. 귀여운 애야, 헛되이 너를 귀여워해 준 것은 아니었구나. 이제야 보람을 느끼는데. 그 약은 물론 있지. 토할 정도로 냄새가 날 거야. 이대추는 다시는 소어와의 몸에서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그는 약 반 시간 동안이나 토했으며 하루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이튿날 그는 소어와를 잡고 말했다. 이 자식아, 그 약을 도교교가 너에게 주었느냐? 소어와는 빙그레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이대추가 말했다. 좋아. 이 자식아. 나는 너를 먹지도 때리지도 않을 테다. 그러나 내가 도교교를 괴롭힌다면 나도 줄 것이 있다. 소어와는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 물론 정말이지. 황혼이 질 무렵 소어와와 도교교는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소어와는 계속 상위의 고기를 도교교의 그릇에 놓아주면서 말했다. 맛이 좋지요? 많이 잡수세요. 녀석, 너는 알랑거리기도 잘하는구나. 고모가 날 잘 대해주니 난 잘 모셔야지. 넌 왜 안 먹니? 먹기가 아까워서. 바보 같은 녀석,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고기는 특별해요. 왜? 이 고기는 이 숙부가 줘서 가져왔는데 듣기엔.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도교교는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이것이 바로 어제 그가 죽인. 그런 것 같아요. 너 이 자식. 도교교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먹은 것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좋기 반 시간 동안은 토했으며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두 살이 살고 있는 곳은 악인곡의 측면으로 집 뒤는 바로 산이었다. 그의 집은 침실조차도 아무 장식이 없었으며 악인곡에서도 가장 초라한 집이었다. 소어와는 그의 집에서 지낼 때 가장 불편을 느꼈다. 더군다나 그의 집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소어와는 다시 차례가 되어 두 살의 집으로 갔다. 두 살은 한참 동안 집 한쪽 구석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몸에 입은 하얀 옷이 마치 눈이 쌓인 것 같았다. 그러다가 두 살은 한참 동안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더니 돌연 입을 열었다. 듣자니 너에게 작은 상자가 있다던데? 소어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응. 그 상자 속에 든 것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들었다. 응. 무슨 물건들인지 말해봐. 소어와는 계속된 질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했다. 매우 냄새가 나는 약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방망이, 사람의 뼈를 물로 녹일 수 있는 약 한 병. 그 물건들은 모두 도교교와 이대추가 주더냐? 응. 들리는 말에 그들은 너에게 골탕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구나. 너는 도교교의 물건으로는 이대추를 괴롭히고 이대추의 물건으로는 도교교를 괴롭혔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응. 너는 그들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되지 않느냐?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 기뻐했어요. 더욱이 도 고모는 때때로 일부러 나에게 당하기도 해요. 두 살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불쑥 일어서며 말했다. 날 따라와. 소어와는 그 무서운 방까지 가기도 전에
포효하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호랑이군요. 흥. 두 살은 콧방귀를 뀌더니 문을 열며 소리쳤다. 빨리 들어가라. 소어하는 칼을 뽑아들고 들어갔다. 두 살은 역시 밖에서 지킬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어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끊겼다. 잠시 후 소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백부. 문 열어요. 벌써 해치웠냐? 이건 모두 두백부님이 가르치신 재주예요. 두 살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흥하는 소리를 내더니 곧 문을 약간 열어보았다. 그러자 호랑이가 번개같이 달려나오는 것이 아닌가. 두 살은 예상치 못한 일에 크게 놀랐고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호랑이에게 어깨를 물리고 말았다. 그 호랑이는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피비린내를 맡자 성질이 더욱 포악해져서 매우 거세게 달려들었다. 온통 피비린내가 풍기며 사람과 호랑이가 같이 굴렀다. 그러나 혈수 두 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급히 몸을 날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는 그 급한 순간에도 소리를 쳤다. 소어는 다치지 않았느냐? 맹호가 죽지 않았으니 자연 소어가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어의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소어는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두 살이 고개를 돌려보니 소어가 문설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입에는 사과를 문 채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두 살은 기뻐해야 할지 노해야 할지를 몰라 정신이 분산되는 순간 맹호의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소어가 가볍게 소리쳤다. 두백부 조심해요. 그 맹호는 다시 두 살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전과 경우가 달랐다. 두 살은 날쌔게 호랑이 배 밑으로 빠져나오며 오른손을 위로 치켜들었다. 순간 처절한 맹호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맹호는 순식간에 쓰러져 버렸고 움직이지 않았다. 사방의 벽은 피로 얼룩졌다. 두 살의 오른팔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오른팔이 연남천에 의해 부러진 후 강철로 의수를 만들어 끼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호랑이의 배를 꿰뚫었던 것이다. 소어하는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혀를 내밀었다. 정말 무서운데요. 난 백부님이 죽는 줄 알았어요. 두 살은 땅에 가볍게 내려서며 그를 주시했다. 그러나 화를 내지도 않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싸늘하게 말할 뿐이었다. 내려와라. 소어하는 양손으로 문을 잡고 내려왔다. 호랑이가 비록 사납다고 해도 백부님이 더 용맹스럽지. 호랑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지? 말을 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반쪽은 피투성이었고 반쪽은 창백했다. 그러나 소어하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 듯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난 백부님이 호랑이를 죽이는 재주가 보고 싶었어요. 내가 날 해칠 생각이냐? 그의 왼쪽 얼굴에 묻은 호랑이의 피는 이미 자주색으로 변했으며 오른쪽 얼굴은 시퍼런 색깔이었다. 지옥에서 온 귀신도 놀라 달아날 얼굴이었다. 소어가 어찌 두 백부님을 해치겠어요? 백부님은 호랑이를 산채로 잡아오기도 했는데 죽이지 못하겠어요? 이 도리를 소어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두 살은 이 조그마한 꼬마의 말에 그저 그를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름이었다. 정오의 양광이 악인곡을 비추고 있을 때였다. 바로 이때 곡 외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의 몸 몇백 장 뒤까지도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뒤에 귀신이라도 따라오는지 꽁무니가 빠지게 급히 달렸다. 그의 경공은 약한 편이 아니었으나 다만 기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며칠 동안의 피로로 지친 듯했다. 거칠게 숨을 내쉬는 그는 추남은 아니었으나 지나치게 큰 코하며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그의 몸에 걸친 화려한 옷은 꽤 고급품이었다. 그러나 형편없이 더럽게 때가 끼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코를 거쳐서 입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악인곡의 집들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멈췄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던 그는 긴장이 되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또다시 걸음을 옮겼다. 돌연 왼쪽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러 세웠다. 어이! 별로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깜짝 놀랐다. 그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저쪽 어두운 곳에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약 13, 14세의 소년이 그 위에 누워 있는 게 아닌가. 그 소년은 웃도리를 입지 않고 있었다. 몸에는 많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얼굴에도 칼자국이 눈에서부터 시작하여 입 근처까지 그어져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은 채 뒤로 한번 질끈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기이하고 강렬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칼자국도 강직한 인상을 줄 뿐 아무런 혐오감을 주지 않았다. 이 장난스러운 표정의 소년이 사람에게 주는 첫 인상은 미소년, 그것도 절정의 미소년이었다. 소년은 손짓을 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웃으며 말했다. 왜 그러고 있어? 이리 오시오. 사나이는 천천히 걸어오면서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시오? 나를 아시오? 아, 아니요. 당신이 나를 모른다면서 왜 인사를 하죠? 이건. 그는 평소에 자기의 말재주가 꽤 좋다고 자랑을 해왔다. 그러나 이때에는 목이 꽉 막혔다. 소년이 하하하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나의 이름은 소어아요. 당신은? 그 사나이는 가슴을 펴보이면서 말했다. 나는 사로테세 파촉동이요. 사로테세, 이름은 좋은데. 당신 호랑이를 몇 마리나 잡아본 경험이 있어? 파촉동은 다시 놀라면서 말했다. 그건. 난 호랑이를 여러 마리 잡았지만 사로테세라고 하지는 못했어. 당신은 보아하니 호랑이를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 것 같은데 사로테세라니 말이 되는 소리요? 파촉동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여기가 악인곡만 아니었으면 그는 벌써 소어아의 목을 쳤을 것이다. 소어아는 여전히 누운 채 입만 놀렸다. 당신이 그렇게 허둥대며 오는 것으로 보아 당신이 피하는 사람은 필시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겠군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말해주겠소? 파촉동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피하는 사람은 하나둘이 아니오. 그 중에 강남쌍검 정가 형제가 있고 병호 상풍이 있고 강북일 조룡 전팔이 있으며 그런 조무래기들 때문에 도망을 다닌단 말이오? 파촉동은 기가 찼다. 그러나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냥 한마디 내뱉었다. 당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데. 댁은 너무 겸손하군요. 파촉동은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대단치 않아도 그중 한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골치를 앓는 인물이요. 무슨 귀신이라도 돼요. 대체 누군데 그러시오? 소선녀 장청이요. 소선녀 이름을 들으니 미인일 것 같은데. 또 남들이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 골치를 앓게 한단 말이오? 그 계집애는 생김새는 괜찮지만 마음 쓰는 것과 수단이 지독하오. 수많은 강호의 고수들이 그녀의 손에 죽었소.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육형제가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그녀에게 당했소. 호림칠 태세 중 나 혼자만 남았소. 그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보고 싶군. 그녀를 보게 되면 지금 한 말을 후회하게 될 거요. 그건 그렇고 그들은 왜 당신을 쫓아다니지? 당신은 묻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건 규칙이요. 파촉동은 규칙이라는 말에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다. 한참 바라본 후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좋소. 내 말하리다. 그건 단지 내 형제가 예전 삼원표국의 총표두 비화만천 낙지무성 심경홍의 과부와 누이 동생을 좋아했기 때문이요.